1페이지죠. 보칙할 차례죠. 그죠?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이라는 게 떠오르면 두 가지밖에 없죠. 업무 위탁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 위탁은 이런 문제 나오면 쉽지 않아요. 그죠? 업무 위탁에 관한 문제 나오면은 거의 보너스 문제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위탁하는 게 교육하고 시험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교육은 다 할 수 있고 시험은 어디가 안 되죠? 학교. 그죠? 학교는 시험은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자 그랬죠? 그러면 교육은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 중에 기억할 거는 직무교육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른 거. 그죠? 직무교육은 어디? 등록, 관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죠? 위탁 안 하고. 그죠? 맞죠? 그리고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어때요? 얘네들은 다 위탁하죠? 그래서 학교나 협회 이런 데서 다 받는다 했죠? 기억나시죠? 어떤 예방교육이요? 그거는 협회에서, 그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죠?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다르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 사고 예방 교육.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게 되면 세 가지 얘기를 주로 하게 되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중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죠?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나 혹은 준정부기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현재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죠?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죠? 정확하게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죠? 등록관청에서 직무교육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어떻다 그랬어요? 구청에서. 그죠? 직무교육 공짜로 합니다. 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청장님 나와서 인사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와서 다 해요. 3시간짜리. 그죠?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은 시, 도지사만이 위탁자이다. 왜 그럴까요? 시도지사. 여기서 시도지사는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시도지사죠? 그죠? 교육에 관한 건 뭐예요? 교육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공인중개사로서에 대한 교육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리가 발급받는다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증 플러스 뭔가가 더 필요하겠다 하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사항은 누구랑 더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격증이랑 관련이 있고, 자격증은 결국 시도지사랑 관련이 있죠. 그러면 직무교육은 뭐예요? 직무교육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무교육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즉 행정상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등록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물론 시도지사가 다 할 수 있나요? 위탁해서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직무교육에는 등록관청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비기관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죠?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땡큐죠? 그죠? 보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틀린 걸로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육에 관한 거는 아니죠. 학교는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2번, 다음은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 기관 정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잘 모르겠죠? 3번, 자격 시험과 관련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뭐예요? 자격 시험이죠. 자격 시험과 관련해서 학교는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어렵지만 읽어보면 학교에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죠. 3번은. 그쵸?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아까 문제랑 비교하면. 4번, 공인중개사협회는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과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위탁에서 위탁받는 기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협회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시험 시행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 시행하게 하면 큰일 나겠죠. 맞죠? 왜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아니죠. 나는 아직 그 협회가 아니잖아. 협회 편이 아니잖아. 그죠? 협회에서는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협회에서는 적은 게 좋아요. 자기네들끼리 그걸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하게 되면 시험 문제를 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 좋아라 해요? 별로 안 좋아라 하죠. 그리고 시험이 어려우시면 어때요? 위상이 올라가죠. 그러면 미리 따는 사람들은 쉽게 땄죠.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뭐 협회에서 많이 따게 해가지고 많은 인원에서 뭐 수입 올리고 이런 생각 안 한다고. 왜냐하면 항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적정성 유지되잖아요. 그죠? 되게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죠. 개업을 안 하니까. 그죠?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험 볼 때 수수료 내나요? 안 내나요? 내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지자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죠. 모르는 내용인데 읽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위탁을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줬다는 얘기죠. 줬으면 그죠? 위탁을 받은 자에게 우리가 뭔가를 갈 거 아니에요? 교육이든 시험이든. 그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보에 고시하는 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9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부동산 중개 관련. 이건 9급은 조금 거시기 하겠죠? 7급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 체크 한번 해두시면 되겠죠? 2번에 1번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3번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교육기관이 되는 거죠.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 강사 이상으로 교육 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교육 과목 관련된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강사로 확보할 것.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실무 2년 사람 강사로 확보할 것.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요거는 조금 많이 못 보고 넘어가시게 되죠? 확인을. 그죠? 이럴 때 한번 보시면 되겠죠? 밑에 정리 나오네요. 그죠? 박사학위 소유자는 무조건 돼요. 실무 이딴 거 필요 없죠? 그죠? 전임 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 관련된 몇 년이에요? 2년. 석사 실무 3년. 변호사 2년. 7급 6개월.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3년. 그죠? 그러면 이 헷갈리잖아요. 못 외우죠, 이거. 그죠? 기본 3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기본 뭐 석사든 자격증, 박사는 무조건 제껴놓고, 그죠? 박사는 실무에 필요 없잖아요. 박사는 빼고. 그러면 석사, 자격증, 그죠? 이런 사람들 3년이죠. 근데 그 중에 센 사람이 누구예요? 학교에서 과목을 가르치거나 변호사. 그죠? 변호사는 우리나라 제일 세잖아요. 그죠?
변호사는 어떤 분야를 갖다 놔도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실무 2년, 전임 강사 2년. 그러니까 변호사는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걸로 갖다 대도 2년 어려우니까. 그죠? 전임 강사는 뭐예요? 그 과목만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과목만 했으니까 2년만 해도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런 자격증은 3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강의실 몇 개? 면적 60제곱 이렇게 나오면 정말 문제 어렵죠? 근데 그렇게보다는 뭐 2개 이상 확보할 거. 이게 더 가능성이 많죠? 50제곱. 지금은 다 알 것 같죠? 또 보면 나중에 시험으로 닥치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기본 3년. 그죠? 3년에 변호사하고 전임 강사는, 얘네들은 좀 세구나. 2년.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석사나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석사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어때요? 동급이죠? 그죠? 그렇게 나름 정리를 하세요. 싸그리 그냥 다 외우실 분은 외우셔도 돼요. 저는 외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 2, 세 문제밖에 안 나왔죠. 이거 하나 나오면 정말 땡큐죠. 근데 나오게 된다면 저는 뭐가 좋을까요? 그래도 한 2번 문제가 좀 적당한 것 같죠. 이런 식의 문제, 이 정도의 내용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상금 나옵니다. 포상금은 기억하실 게 뭐죠? 그냥 50만원. 그죠? 2명이 하면 n분의 1. 그죠? 미리 협의해 놓으면 협의한 대로. 그죠? 포상금을 받을 때는 어때요? 조사하거나 조사가 들어간 거 처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신고해봤자 답 안 나오죠? 내가 최초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 50만원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은 어떻게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센 걸로 하시면 돼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그죠? 뭐가 되겠어요? 뭐 무등록. 그죠? 거짓으로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자격증, 등록증 빌려준 자. 뭐 이런 사람들 되겠죠? 맞죠? 공인중개사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은 1번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그죠?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하는 자를 무등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그죠? 이 양반도 결국은 어때요? 무등록자죠? 거짓으로 한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록은 되어 있으나 자격이 없는 자죠? 그죠? 무자격이죠, 무자격. 무등록, 무자격. 세 번째는 등록증 양도돼요. 다섯 번째는 자격증 양도돼요. 그죠?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4번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한 자.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죠. 이중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되겠죠? 등록 취소될 거예요.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문을 2번부터 볼까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을 한다. 맞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은 몇 프로? 반. 그죠? 국고에서 반 보조할 수 있고 50만 원을 한다. 요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1번 포상금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등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발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언제 줄까요? 포상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누구의 기준? 검사의 기준으로 보자 그랬어요. 그죠? 판사가 무죄를 판결해도 상관없다.
없습니다. 그죠? 검사의 기준으로 보니까 검사의 기준으로 해서 죄가 있다라는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공소를 제기했다. 소를 제기했다는 건 뭐예요? 판사한테 가서 너 죄가 얼만큼 되는지 보자. 검사 입장에서는 얼만큼 되는지죠. 왜? 나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맞죠? 근데 불기소 처분이라는 건 뭐예요? 혐의 없음. 혐의가 없다라는 건 검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없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없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건 검사가 기소 유예를 했다. 그죠? 기소 유예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판사한테 가서 죄가 얼마큼이냐 따져서 너를 벌을 주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소 유예도 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건데 불기소니까 불기소가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걸리는 게 3번이 되겠죠? 그죠? 포상금은 몇 개월 이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되겠죠?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양수 대여 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정확한 거죠. 자격증 양도 대여. 정확하게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무등록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된 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아니죠? 행정기관이 먼저 알아채기 전에 해야 되겠죠.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말이 조금 애매하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아니죠? 이건 확실하죠? 하나의 사건에서 2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조한 놈, 그죠? 나중에 하는 사람 줄 필요 없죠. 그죠?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 공동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잖아요. 그죠? 근데 최초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건 말이 조금, 그죠?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어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공동으로 신고했다라는 건 2인이 벌써 최초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노린 거냐면 2명이 순차적으로 했을 때 밑에는 예문,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뭐 어찌됐건 맞는 얘기는 아니죠. 최초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공동신고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균등하게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최초의 신고한 자. 여기서 노린 거는 뭐예요? 한 명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문을 만든 거죠. 수사기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등록관청에서 뭐 한 날부터요? 조회한 후. 그죠? 조회한 후부터죠? 결정이 난 게 아니죠. 기소유예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난 걸 어디서? 등록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포상금 누가 주니까? 등록관청에서 주니까. 그죠? 신고도 등록관청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 이내에서 당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되게 말이 멋있죠? 자연스럽죠? 50만원도 넘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어떠세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예문이? 그죠? 완전 속죠. 그냥 포상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딱 정한다는데, 우리가 요 예문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예문이에요. 2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고를 한 데 가서 돈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신고를 받은 놈이 돈을 주겠지. 신고는 여기다 하고 딴 데 가서 돈 달라면 죽었어요? 안 죽었죠?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등록? 관청에게 해야 되겠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0이 하나 빠졌네요. 그죠? 검사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뒤에 거는 신경 쓸 것도 없죠. 항상 검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했으니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아까 예문하고 비교했을 때. 그죠? 정확한 표현이죠.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누가 저한테 10만원 주시고요. 쟤한테 40만원 주세요. 이런 사람 없죠. 맞아요? 보통 어떨까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솔직히 2인으로 신청 안 하고 있죠. 귀찮아서 어디 2인으로 신청하겠어? 그죠? 하면, 야, 내가 받아서 줄게. 그냥 이러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그죠? 이런 문제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1번, 첫 번째.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누가요? 갑. 그죠? A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갑이 A를 고발했더니만 기소유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거짓으로 개설 등록한 B를 갑이 먼저 신고하였고 뒤이어 을이 신고하였다. 을 신고한 거는 그냥 표시해 주시면 되죠. 제끼는 걸로 표시하면 되죠. 그죠? 먼저 신고했으니까 상관없고 B가 그 다음에 공소제기 했어요. B는 무죄 판결 필요 없죠? 맞죠? 그러니까 갑이 지금 첫 번째 것도 받고 두 번째 거 바꿨어요? 갑과 을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한 C를 신고하였는데 포상금은 을이 모두 받기로 하였다. C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다. 맞아요? 근데 포상금은 누가 다 받아요? 그럼 갑은 왜 공동신고를 해? 그죠? 그냥 을만 하면 되지. 맞지 않나요? 포상금 누가 받았어요? 을이 50만원 받았나요? 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D와 E를 각각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D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 E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그죠? 을은 공인중개사장을 양수한 D와 E를 각각 검사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E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다음에 A, B, C는 갑 또는 을이 위신고 또는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D, E는 을의 위신고 전에 행정기관에 이미 발각되었다. 그러면 D에 대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미 발각된 상황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못 받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갑이 다 받았죠? 맞죠? 세 번째 거는 공동신고지만 을에게 다 주기로 했으니까 을만 바꿨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D 거는 받아야 되는데 맨 마지막 줄에 의해서 이미 발각되었다고 하니까 못 바꿨죠? 맞나요? 그러니까 갑 2개, 을 하나. 100만원, 50만원. 그죠? 같은 문제죠?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받을까요? 우선은 받죠. 그죠? 뒤에 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맞잖아요. A와 B를 각각 신고하는 건 따로따로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죠? 그 A, B 우선 100만원, 50만원씩 100만원 받을 거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어요. 헷갈려. 그러면 갑과 을이 얼마씩 받을까요? 25만원씩. 그죠? 그럼 옆에다 써놓으세요. 갑 50, 50. 그죠? 그리고
요 두 번째 거에 의해서 25. 그죠? 의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도 값도 D를 신고했다. 의리 먼저 신고했으니까 값 신경 쓸 거 없죠? 그럼 을 얼마? 50. 2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자는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후, 이거 신경 쓸 것도 없죠? 발각된 이후니까 이거는 빼고요. 맨 밑에 거에 값과 거래 사이에는 포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으니까 25만원씩 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결정,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럼 누굴 빼야 돼요? B가 날아가는 거죠. 그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 밑에 거를 먼저, 만약에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 밑에 검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따지면은 좀 시간 전략, 머리 쓰는 거 전략 좀 되겠죠? 여기서는 어때요? A 공소제기, C, D 기소유예 결정, B에 대해서는 무혐의죠.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위에다가 표시를 하시는 거죠. B는 해당사항 없잖아요. 날라갔죠. 그러면 A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A에 대해서 얼마 받아요? 아니, A에 대해서는 50. 그죠? A에 대해서 50. 그 다음에 C를 값을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약정 금액이 없으니까 얼마씩? 25만원씩. 거기까지 75만원 받았죠. 값이. 을은 25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D 신고했죠? 값도 이후에 신고했으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뒤에 거 그냥 날리시고요. 을도 50만원 또 받았네요. 지금 현재 상황 75. 그죠? 그 다음에 E도 상관없죠? 등록관청이 먼저 발견했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이래요? 7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한 문제로 정리가 딱 되겠네요. 포상금은. 그죠? 요런 문제가 나온다면. 맞죠?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겠죠?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설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죠? 포상금은 50만원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이 뭐가 되겠어요? 관계기관에 조회를 한 날이 되겠죠? 맞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맞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것도 슬쩍 읽으면 슬쩍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전부가 아니죠. 일부만. 그죠?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수료는 뭐예요? 행정수수료. 우리가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란 말은 행정수수료밖에 없죠. 예전에는 중개수수료에서 헷갈렸는데, 그죠? 수수료란 말 자체가 나와버리면 그냥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종이 쪼가리 받을 때 내는 돈이에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등록증, 자격증, 신고, 필증, 그죠? 이런 애들이 있겠죠? 맞죠?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수수료는 항상 내지만 단 한 번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랬죠? 언제요?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최초 발급. 최초라는 말이 중요해요. 재발급 받으시면 수수료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격증만 최초 발급 받으실 때 행정수수료를 안 내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A4지, 그죠? 종이 쪼가리에 대해서 최초 발급받을 당시 혹은 재발급받을 당시 다 수수료를 낸다. 그러면 다음 중 당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신 경우가 아닌 것 뭐가 될까요? 이건 중요하죠. 그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게요. 지자체가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자체가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요 문제는. 그죠?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수수료? 여러분들 내셨죠? 13,700원, 14,300원, 28,000원이네요. 그죠? 내셨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교부로 신청하는 자. 이건 누가? 지자체 조례, 시도 조례. 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록관청 조례로 내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 이것도 누구예요? 등록관청. 맞죠? 그 나머지는 다 지자체 조례죠. 3번은 국토부 장관이 자격시험을 실제로 자기가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 어떻게 보면, 내용상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자체 조례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맞죠? 2번,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분사무소 신고 필증 재교부로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나요? 맞겠죠?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한다는 것도, 그죠? A4지 다시 받겠다는 얘기죠. 맞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설 등록할 때 내시라 했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자,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맞나요? 그죠? 지정 신청하는 자는 지정 신청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맞죠?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수수료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재교부로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맞죠? 여기서 지자체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격증은 시, 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이거는 교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최초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개 맞죠? 중개사무소 휴업을 신고하는 자, 휴업 신고할 때 수수료 냈나요? 없었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재교부나 교부나 등록증은 무조건 내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한 말 나오면 자격증은 처음은 안 낸다. 그죠?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파트긴 하죠. 그래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최초 교부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그죠? 넘기셔서 210페이지네요. 공인중개사 협회죠? 협회. 협회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협회는 100%예요. 협회 파트. 그죠? 협회 파트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기도를 해봐야 되지만. 그죠? 협회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협회는 기억하셔야 될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협회가 어떻게 설립되는가라는 거 받으셔야 되겠죠? 협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응? 300명 발기인, 600명 창립총회, 100명 서울, 20명 시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죠? 300명, 600명, 100명, 20명.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국토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으셔야 되죠? 인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등기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순이 어떻게 돼요? 의결을 하고, 그죠? 의결, 창립 초기에서 의결, 우리 만들자, 으쌰으쌰 했죠? 그 다음에 뭐 받아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법인을 설립, 등기한다 하죠? 맞죠?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립 등기를 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법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맞아요? 법인인데 무슨 법인이에요? 응? 민법상, 그죠? 민법에서 정한 사단법인이다. 그죠? 왜 사단법인일까요? 사람들이 모였죠? 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무슨 협회잖아요. 그죠? 맞죠? 협회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자 했죠? 맞나요? 그러면 설립 등기를 할 때는 설립 등기는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지역이 정답이에요. 상관없는 게 맞아요. 상관이 없는데 왜 상관이 없냐면 주된 사무소에 하게 돼 있거든요. 주된 사무소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본사에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어디다 둬라? 서울에다 둬라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립 등기는 항상 서울에다 하는 게 정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데나 하는 게 맞아요. 왜?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두면 지방에다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설립 등기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지역에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이라는 게 없어졌다. 아시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어차피 잘 모르죠. 근데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어때요? 협회는 당연히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둬야 되는데 재수삼수 하신 분들은 서울로 알고 계세요. 서울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냥 주된 사무소가 속한 지역에 설립 등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협회는 설립을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협회원들을 위한 거겠죠? 그죠? 그럼 협회원은 누가 될까요? 협회에 모인 사단법인은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공인중개사 하면 틀려요. 협회는 항상 개업, 공인, 중개사.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장님들. 그죠? 사장님들만 모인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네? 공제사업 할 수 있고요. 또 네?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위탁 교육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뭐 중개사고 예방, 그죠? 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방안 개발, 뭐 이딴 것들 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결론은 누굴 위한 거? 공제사업도 누구 위한 거예요? 회원들을 위한 거죠. 맞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는 거 잘 구별을 해보면, 그죠? 협회에서도 많이, 협회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론상 뭐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협회가 하는 일은 협회 자체의 고유 업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위탁 업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위탁 업무에는 시험의 시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협회의 고유 업무가 되시겠죠? 품위 유지를 위한 거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1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법 부치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사 포함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중요하죠? 설립해야만 한다. 이러면 또 틀려요. 설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수를 한 개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복수의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이 가능하다. 맞나요? 맞습니다. 현재도 몇 개? 2개요. 지금도 협회가 2개예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죠? 민법의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어요. 협회의 회원과의 여부는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유이다. 맞나요? 그죠? 필요하면 가입하는 거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목단체이다. 친목단체는 아니죠. 그죠? 친목단체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정. 아까 설립은 어떻게 된다? 의결하고 인가하고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했죠? 300명, 600명, 그죠? 100명, 20명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발기인들이 작성하여 사명날이란 정관의 회원은 600인 이상의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100명, 20명. 맞죠?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등기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서 해야만 한다. 맞죠? 국토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는 아니죠? 허가는 아니고 허가와 인가 차이가 좀 있죠? 허가는 뭐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죠. 인가는 내가 막 가고 있는 거를 그래 해 이렇게 등 떠미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얹어주는 거죠. 허가는 물에 빠진 애를 구해주는 거고, 그죠? 물에 빠진 애를 확 구해주는 거고, 물에 빠져있는 상태를 물에 안 빠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인간은 뭐예요? 막 물에서 나오고 있는 애를 팔 잡아서 도와준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취인했다라는 표현도 있죠. 이렇게 나중에 인정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도 및 특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 맞아요? 지부와 지회가 있어요. 그죠? 지부는 뭐예요? 지부, 지회.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은행 같은 거나 큰 회사 같은 경우면 본부가 있죠. 지역 본부가 있죠. 그죠? 지역 본부가 있고 지점이 있죠. 지역 본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부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긴 하죠. 보통은 도에 하나 있다. 그죠? 도에 뭐 저쩌고 도 지점 아니면 뭐 시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부는 광역자치단체 얘기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광자입니다. 그죠? 얘는 기초자치단체. 그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시 도가 되겠죠? 지회는요. 시 군 구가 됩니다. 맞나요? 시도 시군구 이 개념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회 같은 경우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나요? 등록관청하고 똑같아요. 그죠? 등록관청하고 똑같은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여기서도 뭐가 등장할까요? 자치구하고 행정구 등장하겠죠. 그죠? 대전광역시 서구에는 지회가 있어요? 지부가 있어요? 대전광역시 서구에는 지회가 있겠죠. 그럼 대전광역시에는 지부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충남도청이니까 홍성쯤 가면 있겠네요. 그죠? 홍성에 가면 홍성시인가요? 아직 읍이에요? 홍성군도 아니고요? 군 아니고요? 내포 신도시인데 그죠? 내포 홍성군이겠죠? 읍만 있어. 홍성군 홍성읍이겠지. 그죠? 옛날 말해서 군내는 없어요. 읍내는 있어도. 맞죠? 왜 그럴까요? 그 군의 제일 중심이 되는데 똑같은 읍이거든. 그죠? 그래서 읍내는 있어도 군내는 없어. 맞죠? 근데 홍성군 홍성읍이라고 치면 그죠? 맞죠? 홍성군은 뭐가 되겠어요? 지회가 되는 거지. 그죠? 군까지도 지회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충남도에 대한 도 지부는 있을 수 있지. 홍성이 대전에 있을 것 같아, 느낌은. 홍성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청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청주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청주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죠. 충북, 지, 부가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청주는 어떻게 될까요? 청주시에 구가 4개가 있어요. 그 구에 따른 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시자 붙은 뭔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지회라는 말은 없어. 그런 개념이래요. 대전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대전은 시, 지, 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광역시에서 광역시니까 그렇고 구가 있어도 그죠? 근데 이 지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자 붙은 애는 구에 대한 지회가 있다. 수원 가면 수원시 지회는 없어요. 없겠죠? 수원 8달 구 지회 이런 식으로 있겠지. 충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주는 구가 없죠? 충주시 지회가 있는 거야. 세종은 세종 끝이잖아요. 여기는 아직 정리가 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잖아요. 특별자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 부가 와야지. 그리고 구가 생기면 지회가 생기겠지. 세종은 그 상황이에요. 아직 구가 여기 무조건 생겨야 될 타이밍인데 아직 안 생겨서 그래요. 인구 여기 세종 있죠? 지회가 없죠.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세종인데 여기는 저희 세대안도 있어요. 2개 다 있어요. 여기 있죠? 그건 지부예요. 지부 여기는. 자, 그래서 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특광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구자 붙은 데 무조건 지회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회를 설치할 때는 그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생각해보세요. 지부면 어디라 그랬어요? 시도죠? 그러니까 시도에 설치한 거니까 어디다 신고해요? 시도에다가 신고하면 되겠죠? 지회는 시군구니까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에 신고하시면 4번 오면 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3번은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예전엔 이랬다고요. 지금은 상관이 없다. 4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인중개사 협회는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맞죠? 민법상 사단법인. 공인중개사 협회는 총회의 의견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잘 모르겠죠? 4번 공인중개사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맞죠? 의결, 인가, 등기 3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죠? 4번이 좋은 예문이에요. 5번 공인중개사 협회 지부에 대한 감독상의 명령은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할까요? 자, 우리가요 협회하고 거래정보망,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2가지는 뭐만 생각하자 그랬어요? 무조건 국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과태료도 무조건 얘네들은 500만원. 그죠? 얘네들의 관리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이 되겠고요. 3번도 체크 한번 해두셔야 되겠죠. 총회 의결 내용은 어떻게?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5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사법인이다. 사법인. 사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공법인하고 반대해야 되는 개념이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이냐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사법인이니까 당연히 협회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우리 느낌상은 왠지 공공기관 틱하잖아요. 그죠? 근데 협회라는 건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지부를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협회의 지부에 대한 감독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정확하죠? 협회가 감독상 명령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죠? 과태료는 얼마다? 500만원이다. 그죠? 공인중개사 협회는 반드시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공제사업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니고 협회가 반드시 설립되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장부, 서류 또는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검사 증명서를 보여주면 족하고 공무원증은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죠? 공무원증 반드시 보여주라고 본 것 같아요. 책에서. 맞죠?
6번 공인중개사협회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맞죠?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계산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협회에도 보시면요, 협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서 연구 계산도 많이 하고 논문도 가끔 써요. 거기 계신 분들이. 예? 정책위원회 업무가. 정책위원회 업무는 뭐예요? 심의위원회? 그거는 국토부에 있는 거고요. 그죠? 국토부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협회도 어때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겹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용이 겹쳐도 협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국토부에서 할 수도 있고, 국토부는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감독권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죠? 우리 스스로 뭔가 협회가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수수료 올려달라, 중개 보수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하고 이러는 것들 다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서 협회장은, 저기 중앙의 주된 사무소의 협회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는 업무 위탁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위탁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죠. 교육, 시험 다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협회는 현재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맞나요? 협회에서 교육하고 있죠.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7번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제사업,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공제사업이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죠? 기본적으로는 비영리 사업이죠. 공제는 왜 한다 그랬어요? 공제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의 의미는 협회원들, 조합원들 사이에 어때요? 그죠? 맞나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남는 사람이, 그죠? 돈을 붓고, 그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붓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개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농협 같은 데 가면 농협보험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최근에는 좀 쓰대요. 그죠? 우체국 보험 이런 얘기 좀 우체국은 참 그렇구나. 신협 보험 이런 말 잘 없거든요. 다 뭐라 그래요? 다 공제라 그래요. 새마을금고 공제하지. 그죠?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그죠? 공제라고 한다는 건 서로 어때요? 돈을 모았다가 그 기금을 마련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공제의 개념도 살짝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과는 좀 차이가 있죠. 어차피 구상권 청구하니까. 그죠? 단순히 어때요?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거죠? 절차상으로만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민법상의 책임을 바로 져야 되는 그잖아요. 내가 돈을 못 주면. 근데 당사자에게는 어때요? 당사자에게는 바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사업은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고요. 협회는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제사업은 어떻게 해요? 규정을 제정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뭘 얻어야 돼요?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죠? 차이가 있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얻어라.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이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상해줄 돈이죠? 그죠? 보상해줄 돈은 얼마만큼 우리가 마련을 하자 그랬어요? 10%. 그죠? 어떤 수익의 10%? 공제 수입액의 10%의 기준을 정해서 그 돈을 마련을 하되, 그죠? 항상 지급할 수 있는 여력 비율은 몇 프로로 하자? 100%로 하자 그랬지. 그죠? 10%의 돈을 마련을 해놔서 그거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0%만 하라 그랬잖아요. 10% 정도만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공제 수입이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0만 원은 남겨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걸로 뭐 해줘야 되니까? 필요할 때 물어줘야 되니까. 맞죠? 필요할 때 물어줘야 되니까 100만 원을 남겨놓되, 그 남겨놓는 비율 자체, 전체 수입액의 10%지만 내가 생각해놓은 이 수입액의 100% 이상.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0% 밑으로 딸기지 말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약간 그 두 개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좀 보시면 공제료 수입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죠.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은 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나 공제사업의 부대 의무로서 공제 규정을 정하는 사업은 공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예문에 비해서는 그죠? 이거는 읽어봐도 그냥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공제 규정을 정하는 게 공제사업에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시죠.